안녕하십니까. 스포츠교육 한마당 1일차 소통마당에서 4분과 원격 체육 수업 분과로서 어려운 원격 체육 수업을 어떻게 극복할까의 사회를 맡게 된 경기도 주역고등학교의 이의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다른 실천마당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강연을 들어주시고 소통마당 같은 경우에 3개 분과로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 분과 강의에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많은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조금 편안한 마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과 먼저 오늘 진행 방식. 네. 네, 4분과 원격 체육 수업 분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학회나 학술대회, 그다음 교사 연구회들에 대해서 원격 체육 수업에 대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체육 수업,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긴 했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부분들, 좋은 면들만 많이 봤던 것 같아서 이번 사무국에서 원격 체육 수업을 좀 잘 실패했던 교사,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잘 이루지 못했던 교사를 한 분 섭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토대로 해서 왜 원격 체육 수업을 잘 못하게 됐는지 그런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원격 체육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컨설턴트 3분을 모셔보고 그 3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연 소개자죠. 사연 소개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10분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37명. 네, 그러면 사연자분은 사무국에서 섭외를 해주셨던 분이고 제가 사전에 만나서 좀 만나지 못했고 이제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면서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본 상태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1년 차 체육교사입니다. 2010년 첫 발령을 받았고 2000년 한국고등학교에서 체육부장을 담당하였습니다. 2021년은 근처 학교를 옮겨 1학년 담임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교육 한마당에서 원격 체육 수업과 관련된 주제로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나가기 꺼려졌습니다. 제가 온라인 체육 수업을 잘 운영해 나간 사례가 아니라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뜻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원격 체육 수업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토론을 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의 상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2020년에는 체육부장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 업무, 급식 업무, 학교 운동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개원으로는 보건 선생님을 포함 총 3분이 계셨는데요. 2분의 체육 선생님께서는 원로 체육 선생님이셨습니다. 정년을 얼마 안 남기신 원로 교사분들이기 때문에 업무 같은 부분에서는 체육부장이 제가 거의 맡아서 하는 상황이었고요. 한국고등학교에서는 총 5명의 체육 선생님들이 계셨는데요. 3명의 선생님은 체육부, 나머지 2명의 선생님은 학생부장과 1학년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교사 A 교사는 고3 학급만 8개 반으로 전담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 학교에서는 특이하게 학년별로 플랫폼이 달랐습니다. 1학년은 구글 클래스, 2학년은 온라인 클래스, 3학년은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하며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3월 중순에 갑작스럽게 온라인 개학이 한다고 나온 뉴스를 보고 체육교과협의회를 통해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할 것인지 정했는데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 컨텐츠를 활용한 영상을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으로 진행을 하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EBS 상에 올라와 있는 체육 이론 영상들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배드민턴 종목 수행평가 관련된 종목 영상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은 약 8주 정도 운영을 했고요. 고3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는 학교에 나와서 등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이어서 하지 못하고 오프라인 수업으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수시 원서가 마무리되고 나서 10월, 11월에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1, 2학년 학생들은 대면을 하게 되고 3학년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 이 체육교사의 얘기로는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미리 10월 달 이후에 온라인 수업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천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10월 달에 수능 이전의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 1, 2학년에서 활용되었던 안전 관련, 스트레칭, 홈 트레이닝 등의 영상을 탑재하면서 수업을 보고 실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 2학기 대략 3개월간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체육 수업을 하며 느낀 점은 체육교사인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체육 수업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배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20년도 1학기에 논술형 평가로 온라인 체육 수업의 장단점 및 온라인 체육 수업을 통해 느낀 점 개선 방안을 물어보는 논술형 평가를 학생들에게 실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컨텐츠형 수업이 편하긴 하지만 수업을 듣고 끝내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실제로 실습했던 영상들을 과제물로 제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사 스스로는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3학년을 제외한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고등학교에서는 2학기부터는 전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체육 과목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물론 국영수가사처럼 매 시간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1시간, 많게는 2시간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체육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담당 교사 같은 경우에 3학년만 담당하다 보니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2020년도에 체육 수업을 반성하였고요. 업무에 대한 핑계, 원로 교사들과 함께하는 게 힘들다는 핑계, 이런저런 핑계를 하면서 원격 체육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반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실 영상을 찍는 것조차는 시도조차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흔한 삼각대 하나 준비해서 나의 동작을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유튜브에 있는 더 친절한 설명이라든지 더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한 게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20년도를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2021년도에 체육 수업에 대해서 원격 체육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사는 21년 한국고등학교를 떠나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로 옮기게 되었고요. 체육부에서 담당하며 운동부를 담당하고 체육 수업을 8개 반을 1학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40대 중후반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다들 열정적이고 체육 수업을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1학년도는 마찬가지로 3분의 2 등교가 허용되다 보니 고3학년만 고정으로 나오고 1, 2학년 학생들만 격주로 수업에 참가하게 되어 3월 달부터 자연스럽게 온라인 체육 수업을 해야 됐습니다. 이 교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학기 초 체육교과협의회를 통해 1, 2학년은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이 교사 역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꿈을 부풀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 이론 수업 자료들, 종목별 규칙이라든지 경기 방법들, 수행평가 안내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웠고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또 변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에 학교에서는 모든 교과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익숙해 있었는데요. 이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영수 과목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과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지 않다 보니 체육 교과에서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른 상태에서 EBS 온라인 클래스에 실시간 수업 플랫폼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이 시간을 맞춰 들어오기는커녕 들어오지 않은 학생들도 많고 들어오더라도 캠이 없어요, 스피커가 안 돼요 라는 핑계를 대며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들은 과연 이게 온라인 체육 수업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했을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한 달 동안 3월 중에 2주간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이 5명의 체육교사들은 실패를 하게 됐고 다시 4월 달부터는 컨텐츠 제공형 수업으로 전환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학교에서는 모든 교과가 함께 쌍방향 수업을 하다 보니 체육교과에서 쌍방향 수업을 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가 없다 보니 체육교과에서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1년도에 1학기 원격 체육 수업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교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2학기가 되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어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올 수 있다고 하지만 원격 체육 수업이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원격 체육 수업을 다시 고민해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학기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년 원격 체육 수업을 이렇게 단순하게 컨텐츠형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토대로 해서 컨설턴트 선생님들에게 이 교사가 활동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컨설턴트 선생님들의 온라인 체육 수업의 경험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온라인 체육 수업을 극복하고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팁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그런 영상보다는 또 다른 온라인 체육 수업과 관련된 좋은 사례들이 있거나 좋은 수업 팁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사연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연을 올려주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 선생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유튜브상에 워낙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고 컨텐츠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은 있지만 내 얼굴이 아닌 내가 하는 수업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수업들을 가지고 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해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3명의 선생님들의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작년과 올해 온라인 원격 체육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원격 체육 수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팁을 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석중학교의 이여순 선생님께서 먼저 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원격 체육 수업을 좀 의미 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여순 선생님.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세요. 경기도 마석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여순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이의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전에 이런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환경에서의 느끼는 제 생각들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준방에 계시는 50분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선생님들만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어렵게 이 시간 내주신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 어떻게 될까요, 이재 선생님? 교수님들이 주로 많으시죠? 네, 교수님들도 계신 것 같고 대학원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체육 수업은 초중고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체육과 관련된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의 현장 이야기를 같이 전달을 하면 그 이야기들을 녹여서 대학교든 대학원생들이든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제가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의재 선생님이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팁을 주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전 팁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기술이나 기능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이야기, 기본 전제를 조금 바꿔야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의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으나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처해져 있는 학생이면 학생의 위치, 교수님이면 교수님의 위치에서 선생님이면 선생님의 위치에서 본인의 경험과 빗대어서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현실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 이야기죠. 지금 뭐 유재 선생님이 앞에 사연을 해주신 우리 홍길동 선생님, 아마 처음에 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업무도 특히 체육 선생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학생건강부라고 하는 보건 선생님이 개원으로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학교 스포츠 클럽을 관장하고 하는 학생건강부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가장 박 터졌던 너무 힘드셨던 분이 사실 보건 선생님이셨습니다.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거에서도 우리 교무부에서 굉장히 힘들었으나 감염병 예방이나 학생 감염병 예방 질병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건 선생님 굉장히 힘드셨고 그러한 가운데 대부분 체육 선생님들이 하나의 그 부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 하나의 꼭지만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사실 수업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쓸 수 없었다라는 말은 사실 공감도 되기도 하지만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컨텐츠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있지 않고 집에서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그 플랫폼의 문제가 굉장히 컸잖아요.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생각에 조금 도착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학생들한테 잘 알려줘야 하는 역할인 거지 어떻게는 사실 시간이 해결해주고 다른 기기가 해결해주고 이렇게 돼야 할 문제인데 어떻게 너무 작년부터 빠져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내용은 상관없이 얘를 전달할 수 있는 뭐 줌에 관련된 기능, 구글 클래스에 관련된 기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 관련된 그 기능으로 야 이거 신기하네. 왜 신기하면은 잘해 보이잖아요. 그러한 문제점에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작년 2학기부터 조금 해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에 와서의 이제 원격 수업은 또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과의 뭐 갈등, 적응 이런 것들의 이야기였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결할 수 있는 그 수업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교육청 관계자도 계실 수 있겠지만 교육청에서의 적극적인 뭐 선제적인 대응이 사실 없었습니다. 네, 뭐 간혹 지역 교육청에서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경향은 있었으나 먼저 어떠한 뭐 지침을 주거나 아니면 안내를 주거나 사례를 주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어려웠죠. 예, 하나에 그렇게 주게 하달하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기준처럼 될 수 있으니까 사례임에도 분명히 어려웠으나 교육청에서도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뭐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돌려 얘기해서 학교의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뭐 재량과 그다음에 학교 환경에 맞게끔 원격 수업을 어떻게든 잘 이끌어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도 무언가를 이제 다시 시작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2년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의 문제라고까지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에서 아까 그 선생님이 그두 번째 학교에 가셔서 뭐 원격 수업을 아니 줌 실시간 수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체육 이론 수업 자료 그리고 종목별 규칙, 경기 방법 이러한 것들을
사실 이 플랫폼이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미래의 교육을 많이 앞당겼다. 다시 얘기해서 원격 수업, 이 실시간 수업은 미래의 교육을 어떻게 보면은 미리 하고 있는 건데, 플랫폼은 미래의 교육하고 그렇죠. 불안스러웠는데, 불어왔, 예, 자꾸 누가 이렇게 영어를 쓰네요. 그랬었는데, 어, 그렇죠. 우리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어떠해요? 경쟁 활동 하고 있었던 경쟁 활동 이어갔습니까? 그렇지 못한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 뭐 도전 활동으로 바뀌게 되고 다 표현 활동으로 바뀌고 되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종목 중심으로 수업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종목을 가르칠 것인지 종목을 통해 체육이 갖고 있는 가치를 가르칠 것인지 이렇게 직접 질문이 오면은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종목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이야기가 돼야 하고 그 가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종목 중심의 그 기능적인 평가가 아니라 큰 가치를 담고 그 가치 안에 여러 가지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담으면 사실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 중심 평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히려 저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쉬웠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면을 하나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202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장 중심 평가를 하라고 했고 이러한 도해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도해를 보면서 성장 중심 평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대충 뭐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 이렇게 가는구나. 이거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그린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무궁무진한 그 교육과정 안에서 내가 교육과정에서 어떤 활동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수업 안에서 모든 걸 평가할 수 없잖아요. 모든 걸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평가, 그 기능을 보는 그 평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수업 안에서 이 평가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평가 자체는 교육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가서 아까 있었던 마지막에 가서 일시적 뭐 어떤 뭐 기간을 정해놓고 기능을 측정하는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 평가가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고 하면은 매 수업 자체가 평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우리의 체육 수업 모든 수업은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다음에 뭐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요. 당연히 현장에 와서도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가 있고 매 차시별로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형성평가 개념의 어떤 뭐 테스트를 하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평가는 평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피드백으로 환류가 돼야 된다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평가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내용들이고요. 저희 학교가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이렇게 작년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수행평가 척도를 가졌었습니다. 대부분 이 안에 한두 가지의 활동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수치화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이전의 평가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업에 있는 주요 핵심 그 가치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아이들이 이것을 활동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하면 된다 이거죠. 예, 스포츠 매듭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놓고 시간별로 이것들을 성취를 하면 됐습니다. 자, 발리카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이 임해도 할 수 있는 경쟁 활동을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환경에 따라서 만들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차시별 목표입니다. 학급 차시별 목표를 넣었더니 평가 요소로서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졌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매 차시별로 해야 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뭐 가만히 있는다고 체육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능동적으로 임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 되었습니다. 해서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쓸데없는 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지금 2학기 때 전면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작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뭐 쉬쉬할 이야기도 아니고 앞으로 어디 학교에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예 원격 수업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어떤 활동이든 기초 기능과 그 기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경기 기능과 전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초 기능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차시별 학습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까름 이 기능과 전략에 대해서는 가장 공평하고 아이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기를 많이 하면 됐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각 요소별로 차시별 그 학습 목표를 반영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경기는 모든 학생들이 단식으로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경기 기능을 구성을 하였고요. 플라잉 디스크도 역시 모든 차시별에 있는 경기 기능들을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 경기 기능 같은 경우에도 디스크 골프와 얼티미트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일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원격 수업 방법들이고 평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얘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난주에 저희 학교는 개학이 빨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벌써 이미 수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자가 돼서 올림픽 기사를 써보면 올림픽에 참여하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번에 이렇게 넣었고요. 2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를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요. 평가를 위한 수업이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한 수업이 되기 위해서 그 평가를 수업 중간중간에 넣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계속 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식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고 아이들의 평가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었으니 평가는 너희들의 기능을 그리고 너희들의 기능 향상 그리고 너희들의 생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주었고요. 아이들은 평가를 이제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일회적인 단시간에 평가가 끝난다고 해서 그냥 그건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시의 목표는 1차 시 끝날 때의 평가로서 끝난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 활동을 계속 지속함에 있어서 마지막에 가서 운동 기능이 낮은 아이들은 운동 기능이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가서 그런 기능들을 한꺼번에 아하 그래프처럼 다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기능이 향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 차시의 목표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된다고 하면 그것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평가를 즐겨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와서 평가를 더욱더 해달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런 평가에 관련된 학생 개별적인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세한 것들은 이따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여순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플랫폼의 문제였다면 2021년에는 수업 내용과 연계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이 부분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이론, 종목별 교칙, 경기 방법 이런 걸로 수업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수업 내용으로 온라인상에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평가가 아닌 지속적인 평가.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도 좀 전환이 돼서 평가를 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평가로 인식이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토론자로서 이여순 선생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질의응답은 이따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교수님들 중에 혹시 토론자분들에게 질의응답 하실 게 있으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세 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초등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곡초등학교의 심형보 선생님께서 컨설턴트로서 토론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여순 선생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편안하게 심형보 선생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 금곡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심형보라고 합니다. 네, 앞서서 이여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 구리남양주에서 이제 체육연구회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저희 회장님인데, 항상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저 뒷순서는 항상 부담스러워서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등으로 넘어와서 좀 당황을 했지만, 네, 제가 가진 능력 안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이 방에 들어오신 선생님들 이렇게 명단 이름들을 쭉 보니까 교대라는 좀 이렇게 표현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좀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또는 중고등학교를 넘어서 체육을 전문적으로 전공하고 계신 교수님들도 계실 거고, 또 저처럼 초등교사를 하시거나 또는 하시려고 하는 예비 초등교사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먼저 그 사연을 보내주신 선생님께서 이제 아마 그 컨설턴트로 오신 선생님들은 원격 체육 수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대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체육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선생님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체육이라는 과목을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가르칠 기회가 평생 교직 생활하면서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뭐 초등 무용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 대학원 전공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체육에 관심이 있으셔서 전공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현장에 나와 보면 체육 전담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기회가 거의 없을 수 있고, 또는 담임으로서도 체육이라는 과목을 다른 과목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고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저로서는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 입장에서 전공을 하신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어떻게 원격 수업을 진행했었는지 해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공유를 그냥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여순 선생님께서 그 큰 틀에서 철학적인 부분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부분까지 이렇게 넓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러한 것까지는 생각할 어떤 능력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작년에 초빙교사로 오게 되었고, 저희 학교에 그 운동부 유도부가 있어 그 운동부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로서 초빙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체육 전담 교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좀 작다 보니까 3학년부터 6학년까지 3, 4, 5, 6학년 전체 학년 체육 전담을 맡아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에 관심도 많고 해서 좀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자마자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초등학교에서도 부랴부랴 이제 원격 수업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원격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전에 들었을 때 들었던 느낌은 초등학교에서 뭐 초등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체육을 과연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체육이라고 하면 응당 신체 활동을 통해서 움직이고 활발하게 뭔가 아이들에게 신체 활동 경험을 제공해주고 이러한 공간도 필요하고 이러한 교과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던 차에 컴퓨터 앞에서 또 이렇게 캠 앞에서 뭔가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하듯 그 유튜브에 그 돌아다니는 그러한 영상들을 제 채널을 개설해서 거기에 탑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2, 3주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자괴감도 들고 이게 또 저로서는 체육 관련된 활동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면서 특히나 중요했던 거는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안내할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결과 그 스스로 원격 수업에 대한 원칙을 좀 세우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제 능력껏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웠던 원격 수업에 대한 원칙은 참고로 저희 학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줌을 활용했고요. 올해는 이학습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습터는 초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인데 이제 그거를 활용하면서 제가 세웠던 원칙은 첫 번째는 체육 수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움직일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뭐 거창한 그런 그 철학보다는 애들이 체육 시간이라면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초등학생들이라면 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첫 번째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의 아이들은 조금 학군에 조금 그 경제 활동이 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서 지역 센터를 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지역 센터에 가서 여러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뭔가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화면 앞에서 체육 활동을 막 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체 활동을 구성을 하자라고 해서 세웠던 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원칙은 제 얼굴을 팔자라는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제가 개설한 저희 채널인데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 중 탑재를 하고 했었는데 중간에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떠도는 그런 자료를 가져온 것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처음에 초창기에 본인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걸 좀 약간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9월까지 애들이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는 2학기 될 때까지 아이들 얼굴 한 번도 보지를 못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업자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내가 하는 활동을 직접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떠도는 그런 자료를 활용할지라도 제가 스스로 재구성을 해서 제 얼굴을 공개하면서 스스로 시범을 보이든지 하면서 등장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칙은 약간 초중등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집에서 아이들이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세웠던 게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거나 많은 교구가 필요한 것들은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돈 주고 사야 되면 안 되고
집에 늘 있는 것들로 신체 활동을 구성하자라고 세웠던 원칙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급의 수준을 고려하자라는 원칙이 네 번째였고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수준차를 상당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나 그런 같은 영역에 대한 활동을 하더라도 학년급에 대한 그런 수준차를 고려해서 난이도 조절을 좀 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게 이제 네 번째 원칙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세웠던 원칙은요. 아까 그 이현수 선생님 말씀과도 좀 통할 수 있겠는데 처음에는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집에서 할 수 있을까 하면은 해보고 이거 집에서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럼 해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제 스스로 너무 허접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갖추어서 그 구성을 하자라고 생각한 게 다섯 번째 마지막 원칙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 그 2단원 도전 활동, 도전 영역이 있잖아요. 도전 영역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표적 투기 도전이 나오는데 이 표적 도전 같은 경우에 그 교과서에 이제 소개가 여러 가지가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그 몇 차시 분으로 구성을 해서 이 몇 주 동안은 이제 표적 도전에 대한 그런 활동을 앞에서부터 쭉 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좀 체계를 갖추어서 구성을 하자라고 생각한 게 다섯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되든 안 되든 이런 원칙을 좀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나름대로 이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은 좀 편해졌습니다. 뭐 제 스스로만 편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라면 공감하실 테지만 그 줌이나 이학습터 이런 거 다 좋고 플랫폼도 좋은데 일단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먼저 걸리는 거는 뭐였냐면 뭐 평가와 연계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사이트에 가입시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애들은 자, 링크를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면 돼. 그리고 캠을 설정하고 오디오를 체크하고 선생님 안 돼요. 뭐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부터 좀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들을 쭉 통해서 어떤 그 아이들에게도 좀 의미 있는 경험이 됐다는 아이들도 이런 접속하고 이런 경험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제 들어왔던 그 사연 보내주신 선생님께서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인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싶어요. 체육을 가르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경쟁 단원에 보면 이제 농구형 게임이 나오거든요. 이 농구형 게임에서 제가 이제 1학기 때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4학년 아이들 데리고 넷볼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수업 때는 넷볼의 기초 기능 같은 것들을 동작을 통해서 익혀보고 뭐 변형된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고 뭐 대면 수업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넷볼에 보면 여러 가지 포지션에 대한 이름이 있잖아요. 영어 이름 이런 것들을 익히게 하는 데에 한차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어택 뭐예요?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저 생각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시간들이 오래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 좀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사연 주신 선생님께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행복한 환경에서 그래도 교직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과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들을 잘 조합을 하셔서 앞으로 아이들하고 조금 더 체육 수업에 대한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교대 선생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제가 체육 원격 수업이지만 아마 학교 현장에 나와보면 이 체육 수업이 아니라 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한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철학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대해 고민을 해보면서 원격 수업 진행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거기에 진심을 좀 알아주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주소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영보 선생님께서 스스로 세운 원칙 5가지를 설명하면서 초등체육뿐만 아니라 이제 교대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이제 다른 교과에서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무조건 움직이는 거, 그 다음 얼굴을 보여주는 거, 집 안에서 하는 거, 그 다음 3학년과 6학년 학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일지라도 수준에 맞는 내용 재구성, 그 다음 체계를 갖추자라는 이야기들, 되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5가지 원칙을 만드신 것처럼 사연을 보내주신 선생님께도 원격 체육 수업을 하면서 꼭 신념이나 원칙 같은 걸 세운 다음에 원격 체육 수업을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멀티미디어를 다루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로그인하는 것부터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게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공감하실 것 같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학생들이라도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처음에 다시 힘들어하고 고등학생들도 뭐 고등학교까지 가면서도 그런 상황이 되진 않겠지만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학생들, 뭐 멀티미디어 도구들을 잘 못 다루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영보 선생님 좋은 저는 네. 우리 심영보 선생님이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여기 지금 뭐 교대 선생님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되실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원격 수업에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다라고 얘기한 우리 홍길동 선생님, 그게 뭐가 힘드냐? 초심을 다시 생각해 보아라. 이런 핵심을 간파하신 아주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현 선생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제가 사연 보내준 선생님께 한번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번째는 별가람 중학교의 이완석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2분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좀 부담이 되시진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이니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완석 선생님 이야기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양주 별가남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이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희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에 2분 선생님들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말할 거리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심영구 선생님 초등학교에서 이제 근무하시면서 이게 애로사항이라면 또 애로사항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학교는 중학교 나름대로, 고등학교는 또 고등학교 나름대로, 그다음에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또 대학 교수님들께서는 또 대학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도 초등학교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멀티미디어를 이제 활용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대로의 또 이제 힘듦, 그리고 못하는 학생들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이제 모여 계시는 선생님들 참 작년과 올해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학생들도 물론 엄청 고생을 하고 있지요. 외부에서는 선생님들이 무슨 고생이냐, 방학도 방학대로 다 있고 아이들 뭐 온라인 수업 그거 대충 때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시선을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선들을, 그런 편견들을 또 이겨내고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우리 선생님들께, 또 예비 선생님들께 참 너무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참 작년과 올해 많이 힘든 시기이고, 사실 이 힘든 것이 언제 끝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길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원격 수업,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수업에 분명히 힘든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또 10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했던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수업들을 했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자세한 방법적인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만나시면서 알려주고 싶으시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체육이 정말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업인 거를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요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선생님들의 그런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선생님들께서 크게 1년 또는 한 학기 단위로 그런 수업들에서 큰 틀을 이렇게 짜셔서 그 틀 안에서 수업을 관통하는 그런 가치들을 최소화시켜서 좀 이렇게 정하시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시다 보면 아까 심영보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포지션 익히는데도 1시간, 한 차씩, 2차씩 넘게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움직임과 습관화라는 두 가지 큰 틀을 정해서 올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온라인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움직임을 습관화시키는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들을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고 아이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많이 할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필요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건강해지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습관적으로 수업이 아닌 때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런 움직임에 대한 필요성을 알 수 있게끔 계기교육 그리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했고요. 아이들이 지금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를 좀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시도하지 않는다면 변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보았더니 힘든 점은 있었지만 그리고 내가 목표로 세운 100%의 만족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원격 수업이든 대면 수업이든 체육 수업에 학생들이 의미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체육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줬던 것 같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에서 이런 의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업을 한다면 또 나름대로의 또 힘든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움직임의 의미, 움직임이 갖는 가치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에서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평가는 정해져 있지만 그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간이 평가들 같은 것 많이 하시죠. 평가 기준을 조금씩 아이들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또 함께 따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바꾼다든지,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수업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수업 안에서 다채로움을 좀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육 수업에서 의미와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건강활동 타바타 수업을 올해 한 학기를 쭉 수업을 했었는데, 조금 있다가 좀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뭐 질문이 있으시면 그런 수업 방법, 세세한 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에 계시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 수업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시는 것이든, 아니면 또 더 좋은 수업을 만들고 싶어서 계시는 것이든, 참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실패한 수업, 우리 홍길동 선생님께서 자꾸 실패한 수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실패한 수업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업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것, 기준은 각자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좀 어려웠던 수업이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수업, 좋은 수업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기준은 평가자이신 선생님들께서 세우시는 건데, 그렇다면 조금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그 전에 수업은 발판을 삼으셔서 더 좋은 수업, 선생님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수업을 하시도록 방법을 찾아 나가신다면 실패한 수업이라는 것은 저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같이 이런 대화를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한순간에 뭐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더 좋은 수업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저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이 해나간다면, 함께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만족할 만한, 정말 100% 만족할 만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완석 선생님께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한 수업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도록, 실패가 아니라 좀 부족한 수업, 예를 들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상담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주제 강연에서도 유정희 학회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신체 활동의 습관화가 키워드로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완석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임의 습관화, 이렇게 움직임에 대한 습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주지시키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공감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는 교사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레포 형성이 충분히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신 이완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상담 신청을 해주신 그 홍길동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답은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정답은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점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토론자 선생님들께 질의응답 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조선이공대 박준환 교수님께서 지금 심영보 선생님 초등 스포츠 강사분들과 원격 수업을 함께 제작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안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원격 수업의 형태로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셨거든요. 네, 심영보 선생님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스포츠 강사, 초등에서는 스포츠 강사 이제 중고등학교랑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네, 네. 이제 배정되는 학교가 극소수로 알고 있고, 저희 교육청도 7, 8개 학교 정도가 스포츠 강사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같은 데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했는데, 제가 주변에서 스포츠 강사 선생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스포츠 강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습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과가 또 있고 두세 분, 뭐 네다섯 분의 제가 잘 모르지만 선생님들께서 아마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하시겠지만, 이제 이 스포츠 강사가 거의 대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하는 상황이 좀 있는데요. 혹시 이현 선생님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제가 엊그저께 경기도 스포츠 강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들의 고민거리를 들었는데, 저희가 초반에 했었던 그 고민거리와 다르지 않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이 시설과 연구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좀 사용하는 면이 있는데, 스포츠 강사 선생님들은 이제 그것도 이제 눈치가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었는데, 이거 원격 수업에도 이거 좋을 것 같고, 학교 등교 수업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학교에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뭔가 하기 여건이 안 맞고,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뭐 학교마다 조금 다른 상황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역시 뭐 대화하고 소통하시면 좀 풀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요거 원격 수업의 형태 개인차 고려한 수준별 수업, 요것도 저희가 했었던 정도에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아까 심영보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격 수업을 할 때는 교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집에서 학생 개개인이 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작년에 초반에 많이 이루어졌었던 저글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그게 잘 이루어졌냐면은, 제기차기 같은 것들이 왜 잘 이루어졌냐면 주변에 쉽게 있거나 아니면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학생이 본인의 수준을 고려해서 교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글링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가제수건이나 아니면은 비닐 랩 있잖아요. 얘를 묶은 다음에 하면은 낙하 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조금 더 잘한다, 수준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하면 양말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양말로도 잘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무거운 그런 공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기차기 같은 경우도 술의 양이나 그 제기 가운데 들어가는 그 무게 중심의 그거에 의해서 수준 차이를 조금 개인별로, 학생별로 그렇게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격 수업에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사실 학생들로 인해서 배우는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덧붙여서 이제 제가 그 원격 수업의 형태 개인차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저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순발력을 기르기 위한 어떤 그 활동을 가정에서 한다라고 쳤을 때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컵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사이드 스텝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드리자면 3학년 그러니까 학년별 수준을 고려한다면 학년별 차이를 고려한다면 그 종이컵 사이의 거리 같은 것들을 뭐 3, 4학년은 조금 좁혀서 활동을 하고 5, 6학년은 약간 넓혀서 활동을 하거나 이러한 형태로 좀 활동 자체의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학년별 그 수준차를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 학년, 그러니까 5학년이나 6학년 학년 내에서 이 활동을 할 때 그 개인차를 고려를 한다면 이 개인차가 제 생각에는 5, 6학년 정도 되면 그 미디어 기기를 다루는 개인차가 있고 신체 활동 능력의 개인차가 있는데 이 미디어 활동 개인차에서는 이게 가능한 친구는 저는 담임 선생님께 활동하는 장면을 그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 탑재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친구는 그리고 이게 가능하지 않은 친구는 대면 수업이 됐을 때 이제 간단하게 같이 한번 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그 고려를 좀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신체 능력에 있어서는 이러한 활동이 있다면은 좀 시간과 횟수 같은 것들로 조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뭐 사이드 터치를 할 때 뭐 조금 신체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몇 초 안에 그 정해진 횟수를 도달하는 시간을 좀 짧게 주거나 아니면 그게 좀 안 되는 친구들은 좀 시간을 넉넉하게 주거나 이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부분의 차이를 두긴 힘들고 어떤 시간이나 횟수 아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구의 그 종류 이런 것들로 좀 차이를 두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채팅창에 정영화 선생님께서 타바타 매운맛, 순한맛, 핵순한맛 이렇게 또 레시피를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영 선생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작년에 온라인 수업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 이제 홈 트레이닝 같은 것들로 해서 뭐 스쿼트 동작이라든지 플랭크 동작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 뭐 팔굽혀펴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본인이 수준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자신의 난이도를 설정하면 충분히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홍예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표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제안할 부분이 좀 있어서 얘기를 좀 하게 됐고요. 심유영보 선생님께서 아까 얘기하실 때 첫 번째 아이들을 무조건 많이 움직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신체 활동이 현저히 낮아진 이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아이들이 그냥 조금 더 움직임에 있어서 즐겁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움직임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 유정희 교수님께서 뉴노멀 시대의 학교 체육의 강연에 관련돼서 신체 활동의 습관화 얘기를 하셨어요. 습관화가 되려면 좋은 경험과 좋은 기억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움직임에 대한 즐거운 경험, 기억 같은 것들의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신체 활동 습관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예주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표현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즐겁게 하고 움직임의 경험을 쌓고 신체 활동의 습관화를 하고 있다 하는 거. 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게 우리 홈 트레이닝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숙이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들에게 홈 트레이닝에 대해서 경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고 아이들이 익혔으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우리 있었던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5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준비 운동이 아니라 홈 트레이닝을 잘 구성해서 하나의 준비 운동으로, 아까 이현서 선생님께서 타바타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그 하나의 그 전제로 아이들에게 준비 운동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원리도 또 잘 알고 학생들이 스스로도 서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준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운동의 습관화로서도 잘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효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움직임의 즐거움, 신체 활동의 반복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홍인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 움직임에 대한 즐거움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쭉 평생 체육으로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학기 초에 항상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7살, 8살, 뭐 6살, 9살 때를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뒷짐지고 걸어 다니는 친구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움직이는 게 본능이고 뛰어다니는 게 본능이어서 뛰지마가 우리 엄마 아빠들의 일상화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습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기억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신체 활동, 땀 흘리는 것들, 뛰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들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이 원격 체육 수업에서도 잘 녹아들고 대면 수업에서도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신체 활동의 습관화, 움직임의 습관화가 잘 정착이 돼서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가고 평생 체육으로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연결 매체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의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수직적인 그런 것도 좋고요. 수평적으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다른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준비 운동으로서 이렇게 체력 운동을 배우고 이걸 준비 운동으로 활용하는 거를 배웠거든요. 아마 다들 이 공감하실 게 수업에서 배운 거를 학교 행사 활동으로 하면은 그건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평생 체육에 초석을 깔게 되죠. 경쟁 활동으로 배운 거를 연결할 수 있는 스포츠 클럽 대회, 그리고 그 대회를 엮을 수 있는 교육청의 어떠한 뭐 이벤트가 아닌 스포츠 클럽 행사, 이런 것들이 수평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의재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수평적, 수직적 다 모두를 크로스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홈트레이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더 훨씬 더 좋은 추억으로서 신체 활동, 체육 활동이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지금 또 4시 30분부터는 6, 7, 8분과에서 또 다른 실천마당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에서 지금 호스트를 운영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마석중학교 이효순 선생님, 별가람 중에 이완석 선생님, 금곡초등학교의 심영곤 선생님께서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들을 토대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 강의에 참여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 그다음에 예비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6, 7, 8분과 강의에도 잘 참여해 주셔서 좋은 강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